저도 옛날에 역삼각형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는 그 권상우 님이 조금 유명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역삼각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뭐 랩풀다운이라든지 뭐 턱걸이 같은 광배근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 뭔지 아세요? 어깨가 좁아졌어. 지금 어깨가 좁아져 점점. 안녕하세요. 분당기 백관장입니다. 이번에는 어깨 프레임이 커지는 원리 그리고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생각 하시거든요. 단순히 그냥 어깨에 이 근육이 커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고요.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넓은 어깨 되게 갖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사레레, 뭐 광배근 운동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심하게는 어깨가 아파지기도 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깨가 넓어지고 싶어서 광배근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광배근 운동만 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역삼각형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는 그 권상우 님이 조금 유명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역삼각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뭐 랩풀다운이라든지 뭐 턱걸이 같은 광배근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 뭔지 아세요? 어깨가 좁아졌어. 지금 어깨가 좁아져 점점.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복구 중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광배근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광배근은 쓰레기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하는 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광배근 운동을 해서 어조비가 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뒤에서 설명할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죠.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네. 등 상부 운동을 하고 가슴 근육과 같은 운동을 해서 날개뼈 위치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넓은 어깨와 다치지 않는 어깨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원리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대부분 어깨를 넓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죠? 어깨 근육이죠, 그죠? 삼각근의 사이즈 키우는 데만 되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광배근을 키우면은 광배근이 이렇게 넓어져서 어깨가 넓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해를 해야 할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육의 두께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정 길이가 어느 정도 긴 상태를 유지를 해야 커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등이 넓어 보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넓어 보인다고 하는 거는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적. 그래서 제 아이패드 보면은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넓어지는 거죠. 그죠? 근육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근육이 힘이 많이 세죠. 근육이 힘이 많이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께가 좀 두꺼워지겠죠.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좀 짧아져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운동 많이 했는데 면적이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등이 좁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가장 커 보이게 만드는 건요. 근육 자체 너비, 가로 너비가 좀 두껍고 그리고 길이가 적정 길이가 유지가 되어야 가장 크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 근육들이 있죠. 등 근육만 생각을 하면은 등 상부 근육, 등 하부 근육 그리고 몸의 전면 근육의 힘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근육의 힘만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근육은 짧아지고 어떤 근육은 조금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어깨가 좁은 분들 있죠? 어깨가 좁은 분들은요. 어깨가 뒤로 모이고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아래로 처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봤을 때 옷걸이처럼 승모근이 되게 커 보이고 목이 길어 보여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깨가 좀 좁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승모근, 특히 상부 승모근의 길이는 길어진 거고 광배근의 길이는 짧아진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죠? 이 말은 뭘까요? 어깨가 뒤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날개뼈가 뒤로 모인 거예요. 날개뼈가 모였다는 거는 뭐냐면 승모근이 가로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어깨가 아래로 처졌어요. 그럼 얘는 늘어났어요. 얘는 늘어난 거예요. 상부 승모근은. 근데 광배근은 어떻게 될까요? 광배근도 가로 길이도 짧아지고 어깨가 아래로 처졌으니까 세로 길이도 짧아지겠죠. 그죠? 전반적으로는 등이 좀 좁아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배근을 주 타겟으로 키우면요. 근섬유 자체는 좀 두꺼워지겠죠. 근데 그 근육의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면적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깨가 좁아지고 등이 좀 좁아져 보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광배근이 펼쳐져야 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광배근 운동만 하면은, 광배근은 어쨌든 힘이 세면 수축을 더 하니까 오히려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어깨가 좁아진다는 건요. 날개뼈가 뒤로 모이고 어깨가 처진 거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의 전반적인 길이가 짧아진다 그랬죠. 넓이가 줄어든 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넓혀야겠죠. 넓히는 방법은 어깨를, 날개뼈를 좀 양옆으로 벌리고 위로 올려주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등 근육이 최대한 넓게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광배근은 특히 그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나 어깨를 올려야 되냐, 뭐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여기 견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견봉 위치를 여기 목배에 보면은 목배 툭툭 튀어나오는 데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경추 7번 혹은 흉추 1번 둘 중에 하나예요. 견봉을 그 정도 높이로 올려주면 됩니다. 저도 살짝 더 올려야 되는데, 많이 올려야 돼, 많이 올려.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 높이까지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견봉의 위치가 흉추 1번보다 낮게 위치되어 있어요. 즉 처졌다는 얘기죠.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깨는 왜 처질까요? 그것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 자체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날개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데 그 팔 자체에도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끌어당겨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승모근 같은 애들이 이 팔의 무게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게 되면은 점점 아래로 처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부 승모근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점점 더 옷걸이 체형이 되게 되고, 광배근은 점점 짧아지게 되죠. 그죠? 전반적으로는 등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보조 운동은요, 바로 슈러그류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책은 폴 켈소라는 사람의 켈소 슈러그 북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고 일반 사람들한테 조금 맞게 변형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어깨가 처지면은 어깨가 좁아 보인다고. 그러면은 어깨를 반대로 올려주는 운동을 하는 거죠. 바로 슈러그라는 걸 통해서요. 슈러그는 뭐 간단합니다. 이 캐틀벨이나 뭐 덤벨이나 상관없어요. 뭐 바벨도 좋고요. 이 상태에서 가슴 세우고 팔꿈치 펴고 턱 당겨놓고, 그리고 으쓱 하고 내리고, 으쓱 하고 내리고, 으쓱 하고 내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꿈치 펴고 가슴 세우고 턱 당기고, 그리고 으쓱 하고 내리고, 으쓱 하고 내리고, 으쓱 하고 내리고.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업라이트 로우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하기를 권장을 하진 않고요. 슈러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승모근이나 이런 쪽에 힘이 좀 생겼으면은 그때부터 좀 해주시면은 좋아요. 업라이트 로우는 뭐냐면 이지바 같은 게 되게 좋아요. 이지바 같은 거를 한 여기 안쪽 툭 튀어나온 쪽을 접힌 부분 이쪽을 잡으시고 가슴 세우고 턱 당겨놓고 이 상태에서 이 바를 한 턱 높이 정도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턱 높이 정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턱 높이 정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너무 넓게 잡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카퓰라 푸시업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했었죠. 날개뼈가 뒤로 모이는 게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깨가 좁아 보인다고. 그래서 날개뼈를 오히려 양옆으로 펼치는 동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푸시업도 좋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스카퓰라 푸시업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엎드려서 푸시업 자세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일단은 몸통을 지면과 멀어지게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팔꿈치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면과 멀어지게 위로 올려주면 돼요. 몸통을. 다시 몸통을 아래로 내려주고, 몸통을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너무 과하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등이 말리거든요. 요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고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은 등이 고양이처럼 말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스카퓰라 푸시업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올라온 자세 있죠? 몸통이 올라온 자세에서 그냥 가만히 멈춰서 홀드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 운동을 하시고 꼭 뭐 벤치프레스라든지 밀리터리 프레스 뭐 그런 운동들 있죠. 그런 운동들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보조 운동만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메인 운동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메인 운동 전에 준비 운동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요, 이제 어깨 프레임을 넓히는 방법, 그리고 원리, 운동법 이런 거를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만약에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면은 여러 번 보시고요. 그리고 꼭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관장이었어요.